오늘 국회 본회의 때 원래 그 연금개혁안 처리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연금개혁안은 결국 22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뭐 국민의힘하고 어제 민주당하고 그 원내대표끼리 만났다고 하는데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경향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연금개혁 결국 22대 국회로 오늘 본회의는 예정대로 이렇게 일면에서 쓰고 있고요. 한겨레 신문 3면도 보여주십시오. 여당 막판까지 어깃장 21대 국회 연금개혁 처리 물 건너가.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협상을 시도했지만 끝까지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구조개혁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해서 22대 국회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 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뭐 어디까지 구두선일 것 같고요. 한국일보 5면도 보여주십시오. 자, 22대 국회에서는 더 어려워져 연금개혁, 여당 일각, 모수개혁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저희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지면을. 중앙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이슈 끌려다니는 여의도 야당 국민의힘 22대는 더 암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기사 내용은 조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야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국민의힘은 야당 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김대중 정권 당시에 사실 그때 이제 야당이 셌다 한나라당이.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회창 총재 별명이 여의도 대통령이었는데 그 별명이 되살아났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위세를 표현하는데 그만한 별명이 없어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대표의 민주당이 정무 정책 이슈를 주도하면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야당 신세다.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끌려다니는 여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고 120대 국정과제 중에 42번째인데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과의 만찬에서도 개혁만큼은 확실하게 하겠다. 인기와 상관없이 할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정작 21대 국회 막판에 연금개혁 논의를 타오르게 한 거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여권의 입지가 더 옹색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 이게 원래는 여권의 핵심 어젠다였는데 네. 이것도 민주당이 요새 1주택자 종부세 폐지라는 근본적인 개편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문제는 30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여의도 야당 신세는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의 방법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게 민주당은 반대하지만 여론의 호응이 높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이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정무위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당내 모든 관심이 특검법 제표결에만 쏠려 있다. 그런데 금투세와 단톡법 폐지 등 여론 공감 얻을 수 있는 정책 주도해야 된다. 근데 그게 될까요? 뭐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여론 평가와 관련돼서 조선일보에 오늘 윤희숙 의원 인터뷰가 작게 실렸거든요. 네네. 윤희숙 의원이 지금 모수개혁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수개혁 찬성하면서 이유가 뭐가 됐든 여야가 합의할 기회가 있는데도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당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최근 이 대표가 굉장히 프레지덴셜해 보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인기 없는 연금개혁을 민주당이 강행하면 점수를 잃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대통령 같다. 민주당이 오히려 여당 같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조선일보 오늘 기사를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연금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본회의를 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면서 본회의를 지금 안 하겠다. 왜냐하면 특검법을 처리하기 싫어서 이 조선일보 기사는 특검법 처리하기 싫어서 연금개혁도 안 하고 연금개혁을 안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고 결국 본회의를 적극적으로 하기 싫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연금개혁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민생법안도 지금 다 통과를 못 시키는 거다. 그러면 민생법안은 통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설도 썼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 그렇죠. 굉장히 감성적으로 사설 제목을 달아놨더라고. 그렇죠. 여야가 뒤바뀐 것 같고 그리고 사설을 하나 더 썼어요. 방패장 반도체법 여야 합의된 민생법은 꼭 처리해야. 근데 이 두 사설과 기사가 겨냥하고 있는 게 민주당한테 민생법안 처리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당하고 국민의힘 뭐 하는 거냐. 민생법안도 처리 안 하고 이 연금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거. 보수 언론까지 이러고 있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중앙일보가 또 사설을 쓰기도 했어요. 연금 개혁이라기보다는 정책 주도권을 잃고 허둥지둥 국민의힘 여당 맞는가?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국민의힘이 제 역할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역사적 결단으로 남을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야당이 서두르고 여당은 어깃장을 놓는 이상한 상황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차상배 특검법도 법리를 따지고 눈치만 보다 지금 수세에 몰린 상황이고 해외 직구 정책 혼선은 공매도로 지금 번졌다. 여기서도 여당의 쓴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시중엔 국민의힘이 여의도 야당이라는 우스개가 나온다. 아니한 모습이 반복되면 국민은 진짜 어느 쪽이 여당이고 야당인지 헷갈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뼈아프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칼럼 2개를 소개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거 좀 2개 다 할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뭐 불장 얘기가 재밌지 않나요? 네, 불장. 불장 네. 얘기를 불장하면은 주식시장 얘기하실 텐데. 동아일보 정원수 부국장이 쓴 칼럼인데요. 누가 불장을 쓸 것인가 이건데요. 이 불장이라고 하는 게 뭐야? 처음에 약간 좀 생뚱했어요. 근데 이게 공소장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공소 제기를 할 때 검사가 쓰는 걸 공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대라면서요. 불기소할 때 불기소 이유를 쓰는 불기소장을 불장이라고 줄여서 부른다면서요. 검사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불기소로 이유를 적은 문서를 남겨야 되는데 불기소장에는 반드시 담당 검사와 수사 결과 처분 이유를 기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사자 외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장 볼 수 있고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불기소장도 공소장처럼 성적표가 매겨지는 시험 답안지와 같은 거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결국 불기소장을 쓰느냐 마느냐가 핵심인데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라는 여권 입장에서 보면 이미 불기소장을 썼어야 된다. 그런데 수사기간이 모두 4년, 현 정부에서 2년이 넘었는데 불기소장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인사는 왜 불기소장 아직까지 쓰지 않느냐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보는 게 검찰 내부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기소장을 쓸 수 있을까?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불기소장은 그동안 예외 없이 공개가 됐는데 김 여사의 불기소장이 작성된다면 그 전문이 그대로 외부로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특검이 출범을 한다면 가장 먼저 이 불기소장의 적정성부터 살펴볼 텐데 그렇지. 결재권자의 책임도 따지겠지만 아무래도 이걸 직접 작성한 담당 검사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고 그러니까 담당 검사는 지금 부담이 엄청나게 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 조사 없이는 공소장도 불기소장도 쓸 수 없다라는 게 수사팀의 일관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게 쟁점이었던 것인데 김 여사가 검찰에서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해야 피의자의 주장을 살펴보건대라는 식으로 당사자의 사정을 감안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던 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지휘부는 김 여사 대면 조사 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 결과 지켜보겠다고 한다. 그러면 검찰로서는 불기소와 기소 사이에서 양자택일이 아니라 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손쉽게 처분하기를 기대했다고 볼 수 있다. 근데 그러면 공정과 정의가 아니고 비겁한 검찰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불기소장 쓰고 난 다음에 냅다 그냥 사표 던지고 어디 김현장이나 큰 로펌으로 도망치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누가 도망치는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격노할 겁니다. 이 칼럼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해서 대통령 부인이 연루됐다고 해서 범죄 유무에 대한 판단을 다른 기관에 자꾸 미룬다면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비겁한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불기소장 써봐. 그죠? 빨리 써보라고. 네, 빨리 뭐 하십시오. 쓰라고. 빨리, 네. 나중에 타당하지 않으면 탄핵해 드릴 테니까 쓰라고. 검사로 역할 제대로 할 것 같으면은 기소하든가 불기소하든가 결론을 내리란 말이에요. 그죠? 소환 조사하시고.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 하나도 못 쓰는 째째한 검찰이 뭘 누구를 대고 그 큰 소리를 치고 그러겠어.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처음 시작도 나한테 싱긋 웃어주더니 끝날 때도 그러는데. 네, 웃는 나체 침 못 뱉는다. 내가 무슨 침을 뱉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